네,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일상을 담은 광주 MBC 미니 다큐 오늘도 출근 또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다큐를 제작한 광주 MBC 한가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가름 PD는 이렇게 멋진 미니 다큐를 제작한 것도 멋있고 놀랍지만 네. 말씀도 너무 잘하셔서 더욱더 놀라운, 맞아요. 항상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는 그런 PD입니다. 네. 자, 저희가 또 오늘 편안하게 함께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웰컴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웰컴티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저희 그 오디오를 담당해 주시는 분인데, 예. 자, 그동안에 이제 노동주 감독, 이영광 기자, 란달 씨를 만나봤는데 정말 네. 우리 가족 같고 그리고 범상치 않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오늘 또 좀 뭔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만한 분을 소개를 해주신다면서요? 네, 지난번에 소개드린 카바타 란달 씨처럼 오늘의 주인공도 외국인인데요. 바로 네팔에서 온 구룽국더 바하들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네. 구룽 씨는 홍콩에 갔다가 88 올림픽을 보면서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라고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네팔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의 가죽 점퍼들이 그 네팔 고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네네. 와, 나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자수성가까지 하게 된 매우 특별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1992년이면은 한국 생활한 지 이제 30년 됐는데, 와. 우리 옆에 계신 이다솔 씨보다 더 그니까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렇게 한국 생활을 네. 하셨는데, 자, 오늘 또 정말 오늘 또 출근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밑에 화면 해설 자막이 나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주민 사업가 구룽 씨의 출근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하루 반나절을 꼬박 도로 위에서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팔에서 온 구룽국더 마하돌이고요. 한국에 온 지 한 30년 됐어요. 내가 하루에 한 작게는 100km, 뭐 150km 그렇게 다녀요. 와, 우리 구룽 씨 분점도 4군데나 있고 네. 성공한 사업가 느낌이 물씬 와, 나는데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구룽 씨는 또 어떻게 알고 섭외하신 거예요? 네, 구룽 씨는 사실 외국인 지원 센터에 있는 전국에 있는 그런 곳들을 수소문해서 알게 된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무려 30년 전에 한국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가 지금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진 어엿한 사장님이 된 분이라는 점에서 참 매력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을 직접 만나서 촬영을 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성공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는 아침 7시 반부터 막 일을 하는 일을 하신 분이기도 거죠, 예. 했고요. 예. 그리고 한두 시간씩 이렇게 자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저는 게으를 때는 낮잠만 한두 시간 자는데 이분은 그냥 총도 일어서 잠을 한두 시간만 자시고 정말 대단합니다. 네. 함께 촬영하시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일화 있으신가요? 네, 사실 편집된 이 영상들만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사실 이분이랑 촬영을 할 때는 맨날 차 안에서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찍을 그림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구룽 씨가 하루에 거의 150km를 운전을 하고 다니시거든요. 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아침에 출퇴근하고 그 다음에 뭐 일상생활을 하는데 보통 10년이면은 걸릴 거리를 이분은 3년 만에 16만 7천 킬로미터를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쪽잠을 청하기도 하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다니다가 배고프면은 이제 쉬면서 삼각김밥으로 식사를 하시기도 네네네.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다니던 것들이 바로 구릉 씨가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좋은 성과를 내신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도 계속해서 정말 성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는 모습이 더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구릉 씨를 많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네, 누구에게나 사실 성공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구릉 씨는 한국이란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제 가족이나 직장이라는 지켜야 할 무언가가 생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런 누구나 성공했다고 보는 그런 삶 속에서도 자신의 아이가 차별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구릉 씨가 그 90년도에 처음 한국에 이제 왔을 때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해요. 네네. 뭐 시계를 처음 10,000원짜리 시계를 사는데도 100달러를 냈는데 거스름돈은 안 주기도 했고요. IMF 때는 이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먼저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쌓여 있는 차별들이 이분이 여전히 그 자신의 아이한테까지도 그런 차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네네. 뭐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차별, 뭔가 또 무시하고 우리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정말 동등한 시각으로 우리 이주민들 바라봐 주시고 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구릉 씨가 이렇게 힘들게 잠도 못 자면서 노력하면서 번 돈을 직원들을 위해서 쓰시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일 하면서 쓰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것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번 돈으로 고국에 구호품을 보내기도 했고요. 국내에 있는 이 한국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을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하는데 연결해주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진에서 이제 곧 나올 텐데 의료적인 실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릉 씨는 항상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해서 돈으로 이렇게 내어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과거에 자신이 좀 힘들게 일했었던 그런 기억들과 또 자기가 차별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동포분들을 조금 덜 힘들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일들을 하는 구릉 씨가 좀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마음도 너무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일에 대한 태도도 정말 존경스러웠지만 네.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또 베풀려고 하는 태도도 너무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방일보자에서 함께 간략하게 봐본 오늘도 출근 풀 버전은 저희 웨이브 또 광주 MBC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또 출근을 연출한 한가름 PD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